꽃잎글꽃 미카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서 오세요. 고운 글귀 쓰고 꽃도 그리며 힐링타임 함께 가져요. 이 채널은 꽃잎글꽃 미카켈리입니다. 이번 영상의 준비물은요. 중붓, 수제 연습지, 먹물, 깔판, 아카시아 붓펜, 물, 소금이 필요합니다. 저는 혹시 강의 자료로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A4 용지로 재단되어 있는 수제 연습지가 없어서 A4 용지로 재단되어 있는 기계 연습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붓펜 칼라를 이용해서 물번짐을 해주었습니다. 물번짐을 워터브러시로 간편하게 워터브러시로 물번짐을 해주었는데요. 위에는 소금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소금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칼라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너무 크게 그려주면 많이 번지게 해주면 되고요. 조그맣게 원을 그려주었을 때는 작은 꽃을 피워주시면 됩니다. 워터브러시로 물번짐을 해주고 알맞게 번져 나간 상태에서 물 수분이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소금을 꽃심 위치에 얹어줍니다. 빨간색 꽃이 점점점 더 예뻐져 보이죠? 번져 나갔던 칼라 색상들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소금에. 그래서 그 꽃의 결들을 더 곱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가운데는 파란색과 보라색 섞어서 한번 물번짐을 해주어서 꽃을 피워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검정색인데요. 검정색도 이렇게 빛깔이 나옵니다. 아카시아 붓펜으로 꽃을 피우고 또 먹으로 먹꽃을 피우면서 글귀에 꽃을 피워서 글귀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는 글귀는 켈리 초급 때 배운 흘림체로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 꽃청춘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글귀를 썼고요. 꽃에 싼 기억을 꽃으로 피워 보겠습니다. 먹꽃으로 피워 보려고 합니다. 기계지라 기계지의 특징이 뻗침, 갈필과 발목 기법을 잘 할 수 없어서 켈리를 배울 때도 수제 연습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먹꽃은 기계 연습지 치고는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기계 연습지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는데 이 정도면 기계 연습지 치고는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수제 연습지도 그래요. 같은 8분의 1지라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는 잘 표현이 되고 꽃이 잘 피워지는데 또 잘 피워졌다가도 또 다른 부분에 했을 때는 막힘이 있거나 잘 번져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번에는 아카시아 붓펜을 활용해서 칼라 꽃을 피워보려고 합니다.
파란색과 보라색을 섞어서 꽃을 피워보려고 합니다. 글귀는 첫 번째 글귀와 같은 글귀입니다. 인생은 60부터 꽃청춘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글귀를 두 번째도 써보려고 합니다. 아카시아 붓펜으로 원을 적당한 꽃을 피워줄 원을 그려주고요. 워터브러쉬로 물 번짐을 해줍니다. 꽃심이 되는 위치에 소금을 얹어줍니다. 꽃이라는 글씨에 쌍기역을 꽃으로 피워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오의 가로획에도 또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켈리 배우실 때 초급 과정에서 필압 조절, 힘 조절하면서 코스모스로 힘 조절하면서 찍어서 표현하는 코스모스입니다. 인생은 60부터 꽃청춘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글귀를 두 번째 글귀로 썼습니다. 켈리 초급 과정에 배우는 흘림체 글귀입니다. 초급 과정에서는 흘림체를 포획이 나오지 않게 흘림체의 그 특징을 살려서 흘림체를 잘 쓸 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초급 과정이 지나면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자음모음을 연결해서 포획들이 나오게 글씨를 써주시면 속도감 있게 쓰시고 좀 더 멋스럽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쓴 글귀는 평범한 하루에도 반짝이는 우리라고 쓰는데 우리의 우에도 이응이 있어서 이응을 꽃으로 피워보고 있습니다. 파란색과 보라색을 섞어서 꽃을 피웠는데요. 보라색이 섞이면 좀 더 신비스러운 색깔이 될까 해서 섞어서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신비스럽진 않아요. 그리고 기계 연습지라 좀 화려하거나 더 아름답게 표현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강생님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수제 연습지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제 연습지에 하실 때 화선지 밑에 신문이나 종이류를 깔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고무 깔판을 깔고 먹꽃을 피우거나 칼라 또 물번짐으로 꽃을 피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붉은색 아카시아 붓펜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랑 같은 글귀입니다. 평범한 하루에도 반짝이는 우리 빨간 꽃이고 나팔꽃 같은 모양으로 나팔꽃이 활짝 피어 있는 모습 같습니다. 칼라로 꽃을 피워도 또 화사한 게 예쁘고 멋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수강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이번 글귀는 세상도 그대의 삶도 그대가 있기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는 글귀를 썼습니다. 그렇죠. 세상도 그렇고 삶도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죠. 예. 글귀를 쓰고 나서 네잎크로바 행운을
나타내는 네이크로바를 그려서 글귀에 연결해 주고요. 당신의 인생에, 그대의 인생의 행운을 빕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네이크로바를 그려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압 조절하면서 켈리 힘 조절하면서 그려봤던 5잎 꽃잎을 활용해서 수국 다발을 그려봅니다. 아카시아 붓펜을 활용해서 또 채색을 해보려 합니다. 저는 잎이나 이런 세잎크로바, 네잎크로바, 새싹 그리고 잎들은 노란색과 연두색을 섞어서 색칠을 합니다. 초록색은 너무 진해서 아카시아 붓펜의 초록색은 너무 진해서 너무 어두우니까 좀 느낌이 예쁜 느낌, 이렇게 산뜻한 느낌이 없어서요. 노란색과 연두색을 섞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국이나 장미를 채색할 때 빨간색과 분홍색을 같이 색칠합니다. 우리 수강생님들 함께 해보세요. 이 진도 나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해보세요. 이번 글귀는 너도 피워봐 하는데 꽃을 피워볼 자리를 공간을 비워두고 먼저 글귀들을 씁니다. 너도 꽃 피워봐 참 좋아 라는 글귀인데 이번에는 먹꽃을 피워보려고 합니다. 조그맣게 먹물 원액으로 원을 그려주고요. 그 붓을 물에다 헹궈서 물을 찍어주게 됩니다. 기계 연습지라 먹번짐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기계 연습지에 잘 나왔다 하면 그건 어쩌다 그런 일이고 기계 연습지를 확실히 예쁘게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쓰는 글귀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너무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도종환님의 시에서 발췌한 글귀죠. 이번에는 진짜 좀 흔들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흔들리지를 써봅니다. 같은 글귀이지만 다른 느낌, 또 같은 글귀인데 다른 색상의 꽃을 피우고 하면서 한 글귀를 2번씩 쓰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전에 쓴 글귀만 한 번 쓴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쓰니까 좀 더 흔들리는 느낌이 드나요? 바람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리고 삶에 흔들리고 하는 느낌이 들게 쓴 것 같나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답니다. 꽃 왼쪽 옆에는 꽃의 모음의 왼쪽 옆에는 꾹꾹 힘 조절하면서 찍어주는 코스모스를 피웠고요. 꽃이 어디 있으랴 어디 위에다가는 또 꽃 다발을 그려봅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은 수국이 될 수도 있고 라일락으로 색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라일락이 될 수도 있겠죠. 붉은색 계통이 아니고 다른 색상으로 표현해서 라일락을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수국입니다. 내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수국의 다발 크기를 그려주시고요. 용지와 여백에 알맞게 그려주시고 나서 잎도 적당히 그려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나비도 그려봅니다. 나비 한 마리는 너무 외로우니까 한 3마리 정도 그려보려고 합니다. 꽃향기 맡고 날아오는 나비도 날고 있는 날개고 있는 나비도 그려보고요. 아래는 제호, 꽃잎, 글꽃도 작게 중붓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중붓으로요. 인사동 명신당 필방에서 제작한 미선 중붓으로 글귀를 쓰고 그림을 그려주고 나비도 그리고 제호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국에 붉은 분홍색 수국이죠. 분홍색 수국인데 명암을 주어서 빨간색과 분홍색으로 색칠하고 있습니다. 겹쳐지는 부분과 꽃잎이 겹쳐지는 부분과 그늘이 진 부분을 생각해서 명암을 주어서 색칠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붓펜 빨간색과 분홍색을 가지고 색칠했습니다. 잎은 연두색과 아카시아 붓펜 연두색과 노란색을 이용해서 채색합니다. 화선지다 보니까 수채 용지도 아니고 일반 200g 이상 되는 그런 용지가 아니니까 화선지라 보니 많이 번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선지에 아카시아 붓펜으로 채색하실 때는요. 번짐이 빨라서 오래 머물고 있으면 생각 밖으로 많이 번져서 스케치한 라인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면서 우리 수강생님들 색칠해 주세요. 수강생님들과 또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그려보시고 싶으시면 기계 연습지가 아니고 수제 연습지 해보시면 훨씬 저보다도 더 예쁘게 표현이 될 거예요. 저는 A4 용지 사이즈로 재단되어 있는 기계 연습지에 지금 그리고 쓰고 그리고 채색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강의 자료로 우리 수강생님들에게 드려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기계지로 재단되어 있는 연습지에 그리고 있답니다. 고무 낙관으로 찍어 주었습니다. 고무 낙관도 한번 찍어 주고요. 이렇게 한 글귀를 다르게 디자인해서 써보았습니다. 글귀를 쓰고 배경을 그려준 건 2가지 글귀밖에 없습니다. 다 글씨만 쓴 거예요. 글귀만 썼답니다. 초급 과정에서 흘림체 배우신 우리 수강생님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 높게, 조금 더 포획이 나오게 글귀를, 흘림체로 글귀를 쓰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써보고 있는 글귀들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성경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초급 가정에서 배운 흘림체를 아주 많은 변화를 주지는 않았지만 조금 변화를 주고 포획이 나오게 글귀를 쓰고 있습니다. 화선지는 기계지이고요. 기계지라 조금 멋스러움은 덜합니다. 수제 연습지에 비해서요. 붓은 미선 중붓입니다. 우리 수강생님들께서는 수제 연습지에 중붓으로 글귀들을 써보시면 저보다도 더 훨씬 멋있게 흘림체로 글귀를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예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계 연습지다 보니까 먹꽃이 이 정도로 나왔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제 연습지 하면 훨씬 더 예쁠 거예요. 수제 연습지 꼭 해보세요. 우리 수강생님들과 또 호기심에 궁금해서 해보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 여러분, 칼라꽃도 그냥 이 정도로 기계지에는 나왔습니다. 같은 글귀를 꽃 색상을 다르게 먹번짐이나 칼라 꽃으로 피우면서 써보기도 하고요. 또 같은 글귀인데 글귀만 쓰기도 하고 조금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써보기도 했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서 힐링타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함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귀 더 많이 써보시고요. 너무 많이 연습하셔서 또 손이 병났다, 어깨가 병났다 이러지는 마시고 무리가 되지 않게 즐겁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면서 즐겁게 기쁘게 오늘도 생활하시는 우리 수강생님들, 구독자님들, 잠깐 들린 시청자분들도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